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혜입니다. 네, 김주혜는 2022년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많은 추측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후기자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네, 김주혜는 2013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2년에 제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등장한 장소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디입니까? 코로나 때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아닙니다. 아니면 어디입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역시 미사일에 미친 사람 와, 스케일. 근데 북한 매체에서 대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귀한 자제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한 자제분. 지도자 감으로 슬슬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일단 표현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등장한 장소도 이례적이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례적이네요. 그런데 김정은의 자녀와 관련된 소문 중에서 사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딸인 김주혜를 대동해서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먼저 옆 들어보시죠.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2010년생 아들이 있다. 이런 설들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런 설은 잘못된 정보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0년 김정일 서기실로 남자용 기저귀하고 남자용 장난감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고서 당시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에게 아들이 태어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김정일에게 뭐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보 판단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때 잘못 판단 같다라고 이제 수뢰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난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그러니까 김주혜 위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김정은에게 뭐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딸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숨겨진 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상상까지 동원을 해서 김주혜 후계자론을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현실은 네네. 지금 보여지는 것 그대로 믿을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2022년 처음으로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는 것이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중점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중점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자리에 본인의 딸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김정은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업적들을 김주혜가 이어나갈 거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 혹은 현재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들여다봐도 여전히 북한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거냐? 딸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는 거냐? 네. 김정은은 그 모든 어떤 반발들을 지금 다 묵살하고 김주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남존여비 사상이 좀 남아 있잖아요. 사실 북한은 전 세계 통틀어서 남존여비가 가장 심한 나라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김정은이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절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본인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네. 혹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딸이라도 내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함, 후계 구도를 그래. 빨리 세워야만 무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김주혜를 내세워서 후계자 굳히기에 박차를 가한 이후부터 공식 석상에 김주혜의 엄마 리설주는 잘 안 보이거든요. 딸이랑은 동행하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김주혜의 자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기 위한 1년 5개월 동안의 의도적인 공백이었다. 이설주가 김정은하고 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딸 주혜가 나타나가지고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드러내려 한다. 그건 절대 어렵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12살짜리 애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그거는 엄마 아빠와 함께한 꼬마 아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정교하게 이설주에게 의도된 자맹을 요구하면서 그 자리에 김주혜를 세운 거죠. 이설주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치열하게 할 겁니다. 일각에서 임신설이 나오는데
1년 5개월 기간 동안에 임신 출산이 있었다면은 아들을 낳기 위한 이런 시도였을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상황이었다면 지금 김주애한테 시선이 이렇게 쏠리고 이랬다면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그게 출산을 위한 거고 적어도 아들을 낳았다. 언제쯤 낳았다. 이런 포인트는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김주애가 확실한 후계자 반열에 올라야 하는데 이 엄마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아이로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안 보이려면은 네. 확실한 이제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후계자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우상화 작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런다냐고 하냐면 네네네. 김주애가 한 번 본 거는 절대로 잊지 않은 천재. 노래를 들으면 그냥 술술술 나오고 한 번 들으면 절대 음감으로. 한 번 본 모든 춤은 다 따라할 수 있고 이런 거. 예. 좋겠다. 부럽다. 근데 저렇게 미리미리 우상을 하는 거죠. 지금 김주애도. 김정은도 3살 때부터 운전하고 총 쏘는 거를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김주애도 한 번 보면 잊지 않은 천재. 이것도 문서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최근의 뉴스를 보면 김주애가 네. 핵 개발의 국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물리학을. 네. 물리학을. 핵물리학 12살인데 뭐 뉴턴이야? 뭐 아인슈타인이야? 야,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미사일 발사장에도 김주애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 김씨 일가들한테 세뇌를 당했던 북한 주민의 눈으로 보면 그거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미사일 발사장 나타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핵 개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공부에 동원을 시키는 게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야. 라는 얘기를 했죠. 네. 결국 북한도 굉장히 군국주의 사회고 군대가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군부가 만약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권력자를 교체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부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특히나 여성이고 어리기 때문에 지금 별 3개, 4개 달고 있는 북한의 군 고위 장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에 대한 통솔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군 관련 행사에 꾸준히 등장시키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김정은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뭐 정력적으로 연설도 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때로는 침체돼 있는 어떤 정황도 좀 느끼게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뭐 당분간은 건강을 뭐 젊으니까 유지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후계자를 공식 지명해가지고 내세우면은 후계자가 좀 어려운 시기를 한참 겪겠죠. 그래서 일찍부터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주애가 부각되면서 김주애와 김여정의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리설주, 현송월, 김여정, 김주애 이 4사람의 위상차가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살짝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최근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 현장이에요.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객실 안에서 나옵니다. 오랜만에 공개 활동에 나온 리설주가 요트 객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김주애는 김정은 바로 옆에, 리설주는 복도에, 김여정은 바깥쪽 난간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 이들 간의 관계를 지금 뭐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김여정은 서열에서 굉장히 밀린 게 보입니다. 원래 지금 김여정은 항상 노동신문에 메인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내줬는데 네네. 최근에 노동신문을 보면 심지어 김여정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진짜? 멀리서 모자이크된 모습으로 보이고 김주애라든가 김정은의 모습만 부각시켜서 보이거든요. 또한 최근에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는 사진의 구도를 보면은 김정은 바로 옆에서 노동신문의 센터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센터가 아니에요. 옆에 서서 김주애가 단상이 조금 더 높고요. 김정은은 단상 아래에서 김주애에게 뭔가 설명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김여정은 많이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김정은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금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정은이 그 금기를 깼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도 아니 나도 백두혈통이고 나도 공주인데 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북한 내의 권력의 룰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세대에서는 후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내려간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내 동생, 내 형 안 된다. 안 돼. 불문율처럼 북한에 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정통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죠. 그 다음 권력은 더 정통성이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백두혈통 김여정, 퍼스트레이드 리설주, 숨은 실세 현송월, 마지막으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후계자로 떠오른 김주애까지 북한 체제 속의 여성의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삶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지들끼리 무슨 백두혈통이네, 뭐 퍼스트 레이디네. 인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북한은 변화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 보여도 그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북한이 많이 변하나?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오래전부터 여성을 이미지로 활용해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워낙 독재 국가고 인권 탄압국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량 국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서서 여성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정상 국가인 것 마냥 선전을 하지만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뭐 퍼스트레이디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울 때 실제 북한의 수십만의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권 탄압의 그늘 아래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명하지 않는 다른 평범한 북한 주민들, 북한 여성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